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국시를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해부 생리 중에서 피부계와 감각계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기초해부 생리는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가 2문제에서 3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구조는 바깥층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17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표피층은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가시층, 기저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층은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중충 평평상피로 된 얇은 막인데요. 신경과 혈관 분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각질층은 가장 표면에 있고 각질로 변해 있는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병원균에 대한 방어 역할과 방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투명층은 각질층과 과립층 사이에 있으면서 얇고 투명한 층입니다. 그리고 과립층은 피부 각질화에 관여하는 각질 유리 과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시층은 바닥층에서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가시세포가 되고 이 속의 피부의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저층은 표피 중에서 가장 깊이 위치하고 있고 세포 분열을 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피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피층에는 땀샘, 모낭, 피지샘 등이 위치하고 있고 신경과 혈관 분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피층까지 베었을 때 아프고 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흑갈색의 멜라닌 과립을 가진 세포가 산재되어 있고 피부층의 색조를 좌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피에는 유두층과 그물층으로 나누어져 있게 되는데 유두층은 표피 속으로 돌출된 많은 유두가 있고 이 속에는 모세혈관, 신경섬유, 감각 수용기 등이 있고 표피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물층은 굵은 악교섬유와 탄력섬유가 얽혀 이루어져 있고 털과 피지샘 및 땀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하 조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방이 많은 결합 조직으로서 피부와 근육 사이의 조직입니다. 섬유 조직이 그물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지방세포가 차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둔부와 하복부에 비교적 많이 있으며 청년기는 노년기에 비해서 많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피하 지방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피하 지방 조직층은 몸에서 단열층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피부계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체 내부와 외부 환경 사이를 가로막음으로써 체표면을 덮어서 외력이나 세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방벽작용을 하게 됩니다. 피부의 각질층은 일종의 방수벽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몸 안에 수분이 증발되거나 바깥 수분의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각작용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감각기관에 말단 수용기를 간직하고 있어서 통통, 접촉, 온도, 압력의 자극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각, 압각, 통각, 온각, 냉각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는 체온 조절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피부에 분포하는 혈관의 수축과 확장, 그리고 땀의 분비, 피하 지방이 외부 온도에 대한 보온판 작용, 그리고 털의 변화 등에 의해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배설 및 분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땀을 통해서 수용성 노폐물을, 피지샘을 통해서 피부 기름을 피부 표면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분 균형 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수분과 전해질의 상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피하 조직의 건조를 예방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비타민 합성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에 있는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에 의해 어떤 광선?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출제되었으니 꼭 알아두세요. 여덟 번째로 소도구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손톱은 손의 미묘한 움직임과 작은 도구로 이용이 가능하죠. 아홉 번째로는 영양소 저장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을 피부 밑에 간직하는 창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부의 부속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손톱과 발톱입니다. 각질화된 세포가 여러 층으로 밀집된 조직으로 서로 박리되지 않고 성장 속도는 영양이나 활동, 연령, 생체 리듬, 폐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땀샘, 즉 한선이 있게 되는데요. 작은 땀샘은 열에 반응하여 땀을 생산하고 큰 땀샘은 주로 애과, 외이도, 외음부, 눈꺼풀, 콧등에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각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관은 일반 감각기관과 특수 감각기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일반 감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감각기관의 특징은 온도, 동통, 압력, 접촉 등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서 전신에 특히 피부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각 수용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종말, 신경섬유가 노출된 채로 있는 신경종말, 즉 구강의 점막 상피라든가 피부의 섬유 조직, 모낭의 신경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 조직에 의해 쌓여있는 신경종말으로는 피부의 촉각, 온도, 압력, 접촉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수 감각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후각기관, 미각기관, 시각기관, 청각기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각기관입니다. 후각기관은 냄새를 맡는 곳으로 비강 상부에 있는 후부, 점막은 후각세포와 지지세포로 구성이 되는데요. 후각세포의 표면에는 여러 개의 후각 선모가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후각 선모에 의해서 후각의 수용을 맡게 되는 것이지요. 밑에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각기관에 해당하는 코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피부, 뼈 부분, 연골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의 기능은 미용적으로 중요하고 후각과 호흡의 중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미각기관입니다. 혀의 표면에 산재되어 있는 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미래는 미각세포와 지지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혀의 앞쪽 3분의 2는 안면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고 뒤쪽 3분의 1은 설인신경이 지배하는데 이 부분이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개의 미래에서는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수용체를 갖고 있으며 혀는 부위에 따라서 맛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게 되면 혀의 뿌리 쪽에서는 쓴맛을, 양쪽 옆에서는 신맛을, 앞쪽 끝에서는 단맛을, 그리고 짠맛은 혀 전체 둘레에서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각기관입니다. 시각기관은 색깔을 감별하고 명암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각기관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각기관은 외층, 중층, 내층으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외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년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층은 섬유층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것으로 각막과 공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막은 안구의 전방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며 빛을 통과하고 굴절시켜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공막은 안구의 바깥을 싸고 있는 질긴 막으로 후방의 6분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부착되어 있고 눈이 공처럼 유지되도록 지지해주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작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층입니다. 중층은 혈관층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맥락막, 선모체, 홍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맥락막의 기능을 살펴보면 공막의 내면을 덮고 있는 얇은 막으로 안구의 영양 공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선모체는 모양체라고도 불려지는 것으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홍채는 근육성의 경막으로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빛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층, 즉 신경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층은 망막, 시각신경 원반, 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망막은 시각적 상을 받아서 뇌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맹점이라고도 불려지는 시각신경 원반은 시각신경을 이루는 신경 섬유들이 망막에서 한 곳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맹점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황반입니다. 망막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누르스름한 반점으로 빛깔을 분간하는 힘과 시력이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굴절 매개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 매개 물질에는 안방수, 수정체, 유리체로 나누어지는데요. 안방수는 안구 안 영양과 일정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안방수가 많아지거나 배출 작용에 장애가 생기면 녹내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체는 광선을 적당한 각도로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체는 안구의 내압을 유지하고 영양 공급과 눈의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눈물기관 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은 안화 눈구멍의 상외측에 있는 누선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눈물의 이동 과정을 살펴보면 눈물샘에서 눈물이 만들어지면 눈물관 비관을 따라서 이동한 후 눈물 주머니에 보관이 되고 코 눈물관 비류관을 통해 코 안까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은 비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약, 점적 시 방법을 잘 알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눈물 기관을 통해 흘러 비강 점막을 통해서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약을 점안한 후에는 내안각 부분을 약간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막은 무엇일까요? 눈꺼풀의 내면과 공막의 전면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으로서 이물질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매우 민감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의 구조를 살펴보면 옆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깥귀, 가운데귀, 속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깥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귀는 외이라고도 하는 곳으로서 귓바퀴와 외이돔이 고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귓바퀴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웨이도는 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고막은 소리를 진동시켜 음파를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끼 중이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의 내부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소골, 중이관, 난원창과 정원창, 유양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소골은 고막으로부터 온 공기 진동을 기계적 진동으로 바꿔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중이관은 유스타키오관 이관으로도 불려지는 것으로서 비인두와 중이를 연결하는 관으로 고막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평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난원창과 정원창은 음파를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유양돌기는 중이가 압력 변화에 적응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속기와 내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이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 그리고 방골이관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요. 달팽이관은 듣기를 담당하는 청각기관이고 전정과 방골이관은 몸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감지하는 평형기관입니다. 귀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처럼 소리 자극에 대한 지각과 함께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